안녕하세요. 이강산입니다. 제가 영상을 업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을 해서 한 6개월 동안 이제 직장 생활을 바쁘게 좀 보냈는데, 지금 이제 프로그래머로서 조금 이제 기본을 다시 또 다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영상을 다시 업로드하게 되었고, 또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이 이제 해결이 돼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공부를 최대한 해보려고 했는데 또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 남한테 설명을 하듯이 공부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 전에 이제 유튜브 하면서 진행하면서 느꼈던 게 그래서 좀 이제 꾸준히 매주마다 업로드를 하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좀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좀 배웠던 것들 그리고 앞으로 또 배워야 될 것들을 공부를 해서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디자인 패턴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뭐 언어를 제가 잘 다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어, 어떤 뭔가 프로그램의 기본 뭐 동작 원리 이런 것도 잘 모르지만 우선은 어떤 뭔가 기능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디자인 패턴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걸 이제 이번에 처음 좀 느꼈다 보니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 이 여러 패턴 자주 사용하는 여러 패턴들이 있지만은 위에 세 가지를 먼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옵저버 패턴보다 이제 싱글턴을 먼저 할 거고 정말 자주 쓰고 이 용도에 따라서 어떤 필요한 그런 기능들에 따라서 얘네들이 정말 다양하게 좀 사용될 수 있구나 라는 게 이제 느껴졌는데 이 세 가지는 거의 매일 쓰는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싱글톤도 막 여러 개 막 선언되어 있고 맨날 이제 창 띄우는데 저는 UI를 지금 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창을 맨날 띄우면서 이 옵저버 패턴 계속 갖다 붙이고 이러지 하지 말걸 나중에 또 다시 보니까 이거 데코레이터 써가지고 좀 랩핑 한번 할걸 라는 생각도 막 들고 하다 보니까 무조건 이거는 공부를 다시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싱글턴 패턴부터 먼저 좀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싱글턴을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있죠. 싱글턴. 어떤 어디에 있더라도 이제 스태틱을 활용해서 이제 이 프로그램상에 단 한 개만 존재한다면은 어디 있든 간에 이 변수에 이제 접속할 수 있는 그 전역 변수라고 생각을 하죠 보통. 근데 이게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어떤 좀 뭐 만약에 존재할 경우에 뭐 파괴를 시키다거나 자기 지금 선언을 했던 그 값을 이제 디스 포인터로 사용을 해가지고 할당을 하던가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이거죠. private 싱글턴 언더바 인스턴스 프라이빗이니까 그리고 보통 뭐 함수로 쓰기도 하는데 저는 이제 C샵에 그 프로퍼티가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잠깐 제일 중요한 스태틱 써주고 public static 싱글은 대문자로 써주신 다음에 get을 하면 되겠죠. get. 보통은 만약에 널일 경우에 새로 생성을 해주고 아닐 경우에는 널이 아닐 경우에는 그냥 지금 이거 던지면 돼요. 사실 이러면 그냥 끝입니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하면 되나? 자기 자신 부르자. 이게 보통 이제 싱글턴의 개념이고 어디서든 싱글턴 점 인스턴스 하고 만약에 뭐 get 데이터 라는 함수를 이제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다른 어떤 위치에서 플레이어라는 걸 하나 만들어 보죠. 이제 스타트 할 때
한번 뭐 실행해주고 싶다 하면은 singleton instance get data 깜짝이야.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그래서 사실 얘를 이제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얘가 뭐 누군지 정확히 뭐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필요 없이 얘는 저녁에 이 스태틱에 존재하고 있는 단 한 개의 인스턴스이다 보니까 얘를 이제 불러와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정말 기본적인 개념이고 정말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개념인데, 이제 제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거를 좀 봤어요. 클래스의 제너릭화죠. 이제 커스텀 싱글턴이라고 할게요. 커스텀 싱글턴을 클래스를 제너릭화해서 어느 비헤이비어를 상속을 받고, 만약에 얘가 컴포넌트 형태가 되어 있으면 이제 t가 이제 컴포넌트 형태인 거 in 제너릭 클래스를 이제 선언을 해서 방금과 마찬가지로 habit 이거는 이제 t로 잡죠. t 인스턴스 public t 인스턴스를 하는데 여기서 get 똑같이 진행을 해줍니다. 내려놔주고 만약에 언더바 인스턴스가 널일 경우에 뭘 해줄 거냐면은 오브젝트 배열을 생성을 하는데 find class, find object by type t 때 어떤 형식으로 find 하냐, find sort, find object sort 이런 해주고, 이것도 배열로 선언을 해줍시다. 그리고 만약에 이 오브젝트가 널이 아니라 오브젝트들의 길이가 0보다 클 때라는 건 있다는 거잖아요. 있을 경우에 바로 나오네. 내 인스턴스는 이제 오브젝트의 0번이다. 그리고 만약에 랭스가 1일 때, 그러니까 한 개 이상이 있다는 거죠. 그때는 로그를 하나 띄워주는 거예요. 실수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씬에서 작업을 했을 때 보통 뭐 이제 싱글턴을 선언을 해서 넣지는 않는구나. 스크립트에 이제 여러 개가 막 선언이 돼가지고 이걸 배열에 할당을 해봤을 때 이게 뭔가 한 개 이상 있다. 이 타입 t라는 게 한 개 이상 있다 하면은 이제 에러가 생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출력을 하는 건데, 현재 씬에 선형 보관이란다. 문자열 보관해주고, 어딨어? 타입 오브 t .name가 2개 이상 존재합니다. 에러 코드를 띄우는 거죠. 에러 메시지 하나 띄워주고, 그리고 앞에서 처리를 하는 과정에 또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널 한번 체크 한번 다시 해주고, 인스턴스가 또 널이 아닐 경우 아니라 널일 경우지 또 그때 앞에서 검증을 하고, 이제는 이제 없는 상태잖아요. 너 진짜 널인 상태 일 때 오브젝트 객체를 생성을 해주는데 new game object 생성을 해주고, 이 오브젝트에 이런 함수가 있더라고요. 게임 오브젝트에 hide flags, hide and don't save. 이게 뭐냐면은 씬에다가 생성을 해주고 표시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런타임 이제 돌렸을 때 오브젝트의 형태로
이 T 타입의 컴포넌트를 붙여줘야 돼. 붙여주고 add component t를 붙여준 다음에 그러니까 게임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그 씬에서 숨김하고 저장하지 않으며 t를 갖다 붙여주면은 이게 글로벌 스테이트 클래스 컴포넌트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배열로 체크를 해본 결과 무조건 하나인 것으로 이제 검사를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return instance 저거 밑에 있구나. 앞에서 웬만해서는 그 다 검열이 돼서 여기까지는 안 올 겁니다. 아니지 오지. 체크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를 넣어준 상태니까. 그리고 보통 이게 밑에 돈 디스트로이 로드 함수 하나 더 들어갈 건데 이거는 쉬우니까 그냥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무슨 장점이 있냐? 예를 들어 플레이어 데이터를 글로벌 스테이트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방금 선언한 그 작성한 클래스를 상속을 받아서 플레이를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얘가 아까 작성했던 커스텀 싱글턴 타입은 이렇게 들어가면은 싱글턴이 되는 거고, 제너릭 클래스 타입을 쓴 이유가 바로 어떤 클래스이든 상관없이 얘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아서 기능이 동작이 되는 거죠. 인티저 플레이어 인덱스 뭐 이런 플레이어 인덱스 플레이 데이터라고 써놨네. 스트링 플레이어 네임 이렇게만 선언을 하고 데이터들이 다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 이렇게 켰네. 실수. 내 컴퓨터 느려. 플레이어까지 키자 그냥. 키고 어차피 시리얼라이즈 필드에도 보이니까 시리얼라이즈 필드 인트 마이 플레이어 인덱스 인트 마이 플레이어 네임 스트링. 시작할 때 그냥 한번 받아보는 걸로 할게요. 스타트 했을 때 이렇게 하면은 그 클래스 이름을 쓸 수 있죠. 플레이 데이터 인스턴스 점 플레이어 인덱스는 마이 인덱스는 스태틱이 아닌 필드. 그렇지. 이거는 플레이어 네임도 플레이어 네임으로부터 받아올 수 있다. 물론 얘 싱글톤을 씬 위에 배치할 필요가 없는 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거고, 플레이어 1에 대한 프리팹을 배치를 하고 플레이어만 놔주면은 정보가 이제 들어오겠죠. 아씨 1.
얘는 글로벌 스테이트라서 받을 거 아니야. 커스텀 싱글턴이고. 오브젝트 레퍼런스 not set to an object. 뭔가를 빼먹었나? 이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고 이 인스턴스에 추가를 해줘야지. 들어오네. 게임 오브젝트에 추가를 해놓고 이거를 할당을 안 해놨어가지고 널이 떴었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don't destroy on load는 버그 업데이터고, 이 스크립트를 여기서 작성한 것만으로도 이제 데이터가 호출이 되고, 여기 시내선 실질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어딘가에 있는 거고, hide and don't save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데이터 클래스, 이 클래스 스크립트를 약간 접속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거기 있는 데이터를 이제 가져와 쓸 수 있었다 라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게 싱글톤을 이제 제너릭 클래스를 이용한 어떤 뭔가 좀 편리한 방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할 게 옵저버 패턴입니다. 이거는 진짜 너무 맨날 써가지고 예시를 어떻게 들까 고민을 했었는데, 게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보스라는 걸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거 보스가 있고 우리 플레이어 있으니까 플레이어 그대로 씁시다. 뭐라 할 거냐면은 보스의 어떤 상태, 플레이어가 보스를 쳐요. 보스를 막 때려가지고 보스 피가 쭉쭉 깎이면서 어떤 상태의 이제 페이지에 진입을 하면은 그 바깥쪽에서 이거를 이제 보스 쪽에서 노티파이를 해주는 거죠. 다른 그 클래스들한테 나 이 상태에 진입을 했어 라는 이제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이 다른 뭐 이제 플레이어 쪽에서 보스가 어떤 상태이든 알 필요 없이 그 함수가 일단 실행이 되면은 그 함수에 있다는 이제 결과, 또 다른 함수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옵저버 패턴이죠. 그냥 어떤 상태의 변화, 주체의 상태 변화를 감지하여 이제 구독자에게 이제 알려주는 건데, 저는 처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이제 플레이어가 보스의 어떤 함수를 이제 받아서 거기에 뭐 함수를 실행함으로써 이게 있다는 결과, 또 이제 뭐 이제 노티파이가 되지 않을 경우 어떤 보스 클래스를 수출해야 될 수 있는 그게 있어요. 뭐라고 설명드려야 되냐. 이게 순환 참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슬라이드 간단히 해서 보스가 있고 여러 플레이어가 있어요. 여러 플레이어.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실행을 해서 얘네가 그냥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는 거를 무슨 뭔가 업데이트문에 돌려가지고, 만약에 뭐 하나의 체크를 뭐 음, 뭐 불값을 줬어. 불값이 있어가지고 이스트루가 뭐 볼륨 이스트루보다는
get in change page true인 상태일 때 이거를 업데이트를 받아가지고 너 true야? 보스의 change page true일 때 어떤 뭔가 또 함수를 실행시키는 이런 구조가 되게 이제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내 보스의 이제 클래스를 부른다는 건 그 이하에 따른 뭔가 어떤 정보들을 다 가져온다는 건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업데이트해서 이거를 계속 프레임마다 돌리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고 리소스도 굉장히 많이 먹더라고요. 저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프로그램이 키고 켰을 때 막 로딩 시간이 그렇게 길어지는 걸 처음 봤는데, 데이터가 많아지고 이런 뭔가 좀 최적화 작업을 하지 않으니까 확실히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초기부터 잡아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옵저버 패턴이다. 굉장히 프로그램적으로 큰 부담도 줄여주면서 설계할 때도 편하게 해주는 패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예시를 기본 작업을 조금 할게요. private serialize build 뭐하니? 인티저 플로스로 해볼까? 플로스로 해보자. max health current 잡고 그리고 페이지 인덱스 다음에 똑같이 current 페이지 인덱스 left 페이지 인덱스를 잡은 다음에 x 헬스 한 만으로 잡아놓고 현재 체력은 스타트 문에서 초기 한번 해주고 x 헬스다. 페이지 한 10개 있다고 치고 다음에 플레이어 약간 좀 절차적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플레이어는 뭐 얘네들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워주고 인티저 플레이어 DPS라는 게 있을 거고 my DPS라고 합시다. 플러스 합시다. 그리고 토탈 데미지가 있을 겁니다. DPS라는 거는 데미지 퍼 세컨드니까 스타트부터 그냥 자동 실행하게끔 해서 유니머레이터 스타트 while true 조건 하나 주고 사실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안 쓰면 안 되지. 무한 루프가 안 되니까. id return you wait for seconds 1초 DPS니까. 그리고 함수 하나 또 선언해 주죠. public void update calculate total damage. total damage는 DPS를 합산하는 거다. my DP 몇 초다. 그리고 여기가 들어가고 이거 public void total damage 셋은 하지 말고 이렇게 읽기 전용으로 하고 그러면은 토탈 데미지가 계산이 될 거고, 그래도 뭐 보스 입장에서는 플레이어가 누군지 그냥 알면 괜찮죠. 그거는 글로벌 스테이트로 빼도 되긴 하는데 그냥 빠르게 생각으로 하면 플레이어 커런트 합시다. 플레이어는 get 컴포넌트 같은 거기다 할까? 아니야.
받아오자. 다른 객체로 해가지고 받아옵시다. 그러면 사실 얘도 필요 없겠네. 그래도 뭐 P 계산하는 거는 그냥 업데이트로 하겠습니다. 그 페이지에 따른 어떤 결과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하고 어퍼저버 패턴으로 구현을 하고 그냥 체력 계산하는 거는 매초당 도는 거랑 뭐 비슷하니까 뭐 파블릭 자사고자 파블릭 보이드 calculate boss health 파블릭 하지 말고 프라이빗 딴 데서 불러올 이유가 없으니까 current health는 max health 마이너스 플레이어의 토탈 데미지 맞죠? 나타났나? 이거네. 계속 계산을 해주고 그리고 페이지도 계산을 해봅시다. 페이지는 어떻게 정의하에 따라서 그냥 만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간단하게 합시다. current health가 일단 여기 max health 하면은 0부터 1 사이의 값이 나오잖아요. 그럼 10%당 그냥 페이지가 넘어간다고 해서 고려를 해보면은 곱하기 10을 하고 이게 left page index보다 작거나 컸을 때 근데 이게 1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10이 기본 상태이고 9부터 하나씩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1을 해주고 페이지가 하나 넘어갈 때마다 계속 지속적으로 남은 페이지는 줄어들고 현재 페이지는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은 나레이션이 추가된다. 플레이 나레이션 디버그.로그 현재 current health 재료 현재 페이지 current page index를 하고 나레이션은 한 번 페이지 넘어갈 때마다 진행한다고 일단은 이렇게 갑시다. 사실 이후에는 이제 일단 프라이빗을 상해주고 private void change page 하고 여기 안에 들어갈 건데 나는 잘 돌아가는지만 먼저 체크해 봅시다. 보스가 있고 플레이어 안에 플레이어 넣어주고 했을 때 너무 대충 떴나? 많이 없네. 안 올라가네. 뭘 안 했다. DPS를 안 했나? 그렇지. 100의 DPS, 200의 DPS, 100이면 100초, 200이면 50초니까 200의 DPS를 썬다고 하고 저장이 안 됐나? 1초마다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200
초당 200씩 올라가고 커런트 헬스는 계속 줄어들고 페이지에 진입할 때마다 지금 9000 됐으니까 1페이지, 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페이지, 3페이지 계속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로그가 뜨는 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놨는데 우리는 뭘 하고 싶었냐, change page라는 함수를 실행하는데 얘는 뭐 여기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플레이어 입장에서 이 change page를 감시하고 어떤 뭔가 잇따른 public, private, void 인디케이터 debug.log 현재 페이지도 똑같이 받아봅시다. 이거 인티저 페이지 넘 받아온다고 생각을 하고 왜 자꾸 이거 쓰냐 입니다. 플레이어 뭐 어디로 대피하세요. 물론 스위치 케이스에서 이제 체이스 넘에 따라서 이제 바꾸는 걸도 할 수 있는데 나는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페이지 넘 말고 플레이어 네임 플레이 네임 쓰자 그냥 스트링 마이 네임 해주고 마이 네임은 스타트 글로벌 스테이트가 아니고 뭐지? 플레이 데이터 instance player day 딱 해주고 이거를 쓰는 이유는 클래스 그 플레이어가 여러 명일 수 있다는 거를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 이 옵저버 패턴의 어떤 뭔가 사실 여기 1대1 이렇게 하면 그냥 여기서 뭐 시리얼라이즈 필드 보스 마이 보스 뭐 이렇게 하는 거 해서 막 보스 점 뭐 해가지고 방금 뭐 PPT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플래그 하나 넣어가지고 하면은 되긴 하지만은 그러면은 모든 그러니까 플레이가 여러 명 있을 때 이거 다 받아와야 되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좀 안 좋다 이 얘기죠. 안 좋은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뭔가 객체 지향 원칙에 이제 위배가 된다 뜻이죠. 그래서 대피하세요. 님 될 거고 그다음에 인디케이터를 이제 실행을 하면 되는데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사실 있어요. 이제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그냥 유니티 이벤트 써도 돼요. 저희 버튼 했을 때 유니티 UI 작업할 때 이제 버튼 클릭하는 거 있잖아요. 유니티 이벤트 phase on phase change 만약에 선언을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해가지고 이거 플레이어 넣고 여기서 뭐 이제 플레이어에 있는 프라이브를 선언했나? 아무튼 함수를 이제 실행을 시키면 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방금 말씀 뭐 드린 것도 있긴 하지만 이게 프라이빗을 못 읽어오기도 하고 이게 인티저가 만약에 뭐 다른 클래스 타입이다 하면은 얘가 안 뜰 거예요. 매개변수 입력하라는 창이. 그리고 하나씩 이제 인스펙트 창에서 끌어다 쓰는 것도 사실 좋은 방법이 아니죠. 그래서 유니티 이벤트는 쓰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게 좋고 이벤트를 그래서 쓰는 게 이제 이 옵저버 패턴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public action이라는 걸 쓰고 on change phase 그리고 이 on change phase를 여기서 실행하면 된다. change phase 이거 쓰죠.
액션을 해놓고 플레이어 입장에서는 public void event public void가 아니지. 이벤트 액션 아니야 필요 없지. 스타트 문에 보통 이제 이벤트 패턴 살 때 on enable에서 등록하고 해제를 하니까 여기서 그래도 보스를 불러와야 되나? 보스 점 phase change 등록을 하는데 인디케이터를 등록을 하면은 데이자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여기서 매개 변수가 있는데 너는 왜 안 주냐 이건데,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여기서 인티저 선언을 주면 됩니다. 인티저. 그럼 얘도 원할 거고 얘는 current phase index를 받으면 될 거고, 여기서 그래도 보스 클래스는 불러야긴 해야 되네. 잘못 말했네. 보스 클래스에 있는 이 액션을 어차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 불러오긴 해야 되네요. boss.change phase 마이너스 인디케이터를 하면은 change phase 함수가 발동이 됐을 때 이제 인디케이터도 똑같이 이제 실행이 되는 게 이제 옵저버 패턴이고, 여기서 이 나레이션은 그냥 사실 change phase 밑에 똑같이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플레이어의 보스가 없구나. 네, 이거 넣는다고 했다. 이렇게 하면은 DPS가 쭉쭉 올라갈 거고, 쿠션에 들어왔을 때 이제 두 개 메시지가 출력이 되죠. 그래서 보스에 있는 함수가 변할 때 그 플레이어도 이에 따른 어떤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이제 옵저버 패턴이다.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델리게이트 쓸 수 있죠. 퍼블릭 델리게이트 만약에 phase change daily 뭐 이렇게 써가지고 액션 이건가? 이 액션 타입을 바꿀 수 있었던 게 있었는데 이거는 기억이 안 나는 이유가 권장하지 않다라고 워낙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거 쓸 바에 이렇게 제너릭으로 써라 라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요는 델리게이트를 써가지고 여기에 있는 액션 타입을 또 지정을 해서 그 액션 타입이란다. 액션 이명 이거에 따라서 이제 별개의 뭐 이제 별개로 등록을 할 수 있죠. 체인지 페이지 말고 그러면 다른 이름으로 등록이 될 거고, 좀 뭐 캡슐화를 할 수 있다 이런 건데 그거 할 바에 이 이름을 바꾸는 게 낫겠죠. 이 액션 뭐 이제 이게 액션 대신 이 방금 선언했던 델리게이트 이름이 들어갈 건데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알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옵저버 패턴이었고, 이제 유한 기계 상태인데 이거는 언제 썼었냐?
보통 이거를 예를 들 때 이제 사람들이 보통 캐릭터 움직일 때 이게 상태 전환하는 거를 좀 자주 얘기를 하는데, 텍스트 반지, 뭐 워크, 유닛이나 얼리얼 하시는 분들 다 익숙할 거예요. 애니메이션 상호 전환할 때 이게 그냥 대놓고 이름이 스테이트 머신이거든요. 이런 펀치, 점프 해서 얘네가 이제 막 서로 바뀌게 되고, 얘네들끼리도 상호 바뀌게 될 수도 있고, 이게 반대가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워크인 때는 이 점프, 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점프로 넘어가게 돼 있고, 점프에서 또 뭔가 이제 컨트롤을 누르면 크런치로 넘어가게 되고, 워크할 때도 뭐 크런치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할 수 있고, 어떤 상태에 따라 다르게 행동할 수 있다. 근데 굉장히 스위치 케이스랑 좀 유사하긴 한데 조금 다른 게, 그냥 단순한 스위치 케이스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그냥 한 가지에서 여러 갈래로 넘어가는 거는 그냥 스위치 케이스로 구현이 가능한데, 넘어갔을 때 그 상태에 따른 또 다른 뭔가를 이제 또 다르게 동작하는 기능을 구현을 했을 때 이제 스테이트 머신을 사용을 한다. 다르죠. 얘랑은 서로 막 바뀌고, 여기서 또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뭔가 다 별개의 화살표 하나당 함수 하나 이제 쓰면 되는 건데, 보통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얘 있을 때 이렇게 막 선언해주고 스위치 케이스 해주고, 얘 있을 때 얘 상태일 때 스위치 케이스 해주고, 이렇게 쓰는데, 제가 이걸 언제 썼냐, 이 메뉴 창을 만들 때 좀 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메뉴 판단 바가 있으면은 이 바 안에 여러 개가 막 이제 창이 들어가는데, 얘네가 F, 그림판으로 할 거랬다. 펜 없니? 펜? 말로 설명할게요. 그냥 얘네가 F1이고 F2고 F3인데, 여기 하단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여기가 F1, F2, F3예요. 그러면 F1 눌렀을 때 얘네가 뜰 거고, 여기에 있는 F2를 입력을 해서 동작을 해야지, 여기 있는 F2는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상태가 변화하겠죠. F1을 눌렀을 때 첫 번째 창이 뜬 상태, F2를 눌렀을 때 두 번째 창이 뜬 상태, 얘는 더 많을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상태에 따른 행동 제약을 생각보다 많이 쓴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게 유한 기계 상태, 유한 상태 기계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유한 상태 기계 스위치 케이스랑 다른 점이면은, 이게 3 곱하기 뭐 여기에 평균 4개씩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4개 선택지가 있고, 이게 3개가 있으면은 3 곱하기 4면 12개인데, 함수를 12개 선언하는 게 아니라 그냥 3개, 4개에서 총 7개를 선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을 쓰는 거다. 잡아야죠. 또 finite state machine. 되게 간단합니다. public enum 프리비사자 맨날 쓰고 바꿉니다. enum menu state, F1 state, 아예 없는 스테이트도 있겠죠. 뭐 너무 말. F1 state, F2 state, F3 state 될 거고, 그래서 메뉴 스테이트의 타입을 가진 current 메뉴 스테이트를 하면 되죠. 메뉴 현재 상태를 담아야 되니까 초기 한번 해주고, onClick F1
그래서 스위치 케이스 한번 넣어주고 커런트 메뉴 스테이트가 케이스 노멀일 경우 뭐지? 그치. 뭐 이제 동작 함수 기능 아씨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써가면 되겠죠. 나중에 온클릭을 이제 호출을 하면은 내가 어떤 상태에 따라서 얘네가 이제 호출되면 되는데 그러면 F1을 클릭을 했을 때 그 상태에 해당되는 함수만 하나씩 써주면 되는 거라 되게 좋다. 전에 제가 어떻게 썼냐면은 저는 스위치 케이스를 한번 해주고 노멀일 때 스위치 케이스 한번 더 했습니다. 이거 몰랐을 때 스위치 케이스 뭐 커런트 지금 메뉴 스테이트가 하나 있고 뭐 다른 또 상태 하나 더 있겠죠. 커런트 메인 스테이트가 아니라 아무튼 간에 그 경우의 수를 전부 다 나열하는 것보다 어떤 객체 지향적으로 사고를 하면 어떤 동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상태이지만 알고 있으면 그에 해당되는 기능을 나열하면 된다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그 뭐냐 스테이트 패턴도 굉장히 비슷한데 얘는 조금 얘는 전체적인 어떤 뭔가 구성 중심으로 좀 짜기 편하고 이 스테이트 패턴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랑 함수로 이제 새로 선언을 해서 클래스 새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객체성을 좀 더 부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클래스를 선언하게 되면은 거기에 어떤 뭐 데이터들을 자기 자체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고 하니까 굉장히 좀 유사한데 이게 인터페이스에 어떤 개념이 들어가서 이거는 좀 다음에 해볼 것 같습니다. 이 세 개는 또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기에는 사실 얘네 세 개가 같은 그거인데 이렇게 끊을 것 같습니다. 오브젝트 풀링 은근 또 얘기하면 또 할 게 많아가지고 그러면 오늘 영상 이번 거 이렇게까지만 찍고 앞으로 최대한 그냥 매주 하나씩 하나보다는 많이 좀 찍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이걸 좀 해봐야지 좀 정리가 되고 막 버벅이고 중간에 이런 뭐 생각지도 못한 에러 같은 것도 다 이제 생기게 되긴 하더라고요. 물론 한 번 짰을 때 다 완벽하게 짜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